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오늘 밤 CPI 지수 발표 이후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한 이 기업 올해 유일 템버거 종목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늘 말하는 국내 유일 템버거 2배, 3배, 4배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못 믿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늘 말하는 게 이 방송 자체가 단타 방송이 아닙니다. 시황적인 부분은 정말로 2배, 3배, 4배, 10배 올라갈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지만 그 시간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된다, 따라오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타가 필요하시고 단타가 좋으신 분들은 뭐 하시면 되느냐, 늘 말하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게 사라졌다? 오늘 우리기술투자와 PCL 그리고 여기 또 자비스, 이 자비스가 빠졌는데 오늘 자비스 2% 정도까지 해서 총 3개 정도 종목을 수익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단타, 이렇게 당일 매수 당일 매도는 단타 같은 경우는 이 멤버십 방송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은 단타는 여러분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시황적인 부분의 방송 종목 소개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보면은 이제 과거에 뷰노라는 종목이 이제 공모가가 21,000원이기 때문에 3만원 정도까지 충분히 치고 갈 거다. 자, 그래서 6배 최소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22년도 10월 14일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뷰노라는 종목을. 그리고 10월 14일에 이제 뷰노가 어떻게 되었느냐 소개시켜드리고 3만원을 돌파해서 69,500원까지 14배 정도의 약 상승세가 나와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최근에 또 급등했던 종목 중에 이제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9월 달에 이제 1,100원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역시나 분할매 포지션 여러분들이 잘 잡았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2배 이상 수익은 얼마든지 누구나 다 보실 수 있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한국 BNC죠. 한국 BNC 같은 경우도 올해 2월 달에 뭐한다? 외국인이 쓸어 담은 제약바이오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사야 된다 말씀드리고, 한국 BNC도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주가가 2배 정도 얼마든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늘 말씀드리는 게, 오늘 이 시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간만 가지고서 얼마든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정말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들만 좀 소개시켜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게 CPI 지수, 원래도 사실 중요해요. 근데 오늘 사실 왜 더 중요하냐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CPI 바라보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 CPI 발표 오늘 밤을 기준으로 정말 증시 랠리에 대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강한 상승 랠리가 나와주든지 이걸 또 쉬어가게 되든지 이 랠리에 따른 분기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뉴스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 이제 CPI 지수를 하루 앞두고 관망세와 함께 증시가 좀 흔들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하락에 따른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일단 이 CPI 발표 지수가 이번이 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파월 의장이 지금 뭐 한다고 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해야 되는 건 동의한다.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하지만 뭐라고 합니까?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잡혔다라든지 둔화가 되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와 줘야지만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뭐 할 수 있답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거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지속적으로,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 이제 진짜 이대로면 상반기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 했지만 이게 또 딜레이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을 보든 거다? 바로 이제 CPI 지수 발표라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의 2월 CPI 발표의 지수 발표 촉각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다? 지금 이 지속적인 임금 정상화와 함께, 물론 CPI 지수만 가지고서 100%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CPI 역시도 참고를 하는 거지만
CPI 지수가 앞으로 약세를 지속적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은 뭐한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향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FOMC의 확신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 이 CPI 지수의 발표가 뭐가 된다? 금리 인하의 이 타이밍 6월에 할지 아니면 뭐 당장 몇 월에 할지 아니면 더 늦어질지 뭐 거기에 대한 이런 확신성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이 증시에 강한 이 기름을 들이붓는 그런 효과가 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3월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은 뭐 동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 지금 이 CPI 지수 발표를 봐야 돼요.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현재가 사실상의 과거의 2.9%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때 만약에 2.9%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증시 미친 듯이 날릴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뭘 보냐고 하면은 CPI 지수가 이제 3%대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파월 같은 경우도 조금 리스크 있다라는 거, 이 3% 아래로 들어오게 되면은 2%대로 진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뭐 한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생각해 볼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진짜 이때 예측이 2.9%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3.1%. 그러니까 지금 연달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예측 대비보다도 이 실제 CPI 지수가 계속해서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뭐가 돼요? 3.1% 예측이 만약에 3.1%로 실제도 3.1% 동일하게만 나와줘도 이제 예측에 맞다라는 거는 물가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 사실상 이 실제가 2%대 못 들어온다 하더라도 3.0%만 들어와 줘도 보다 3%대, 그러니까 3.1보다 단 0.1%만 낮아져도 뭐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이 CPI 지수에서는 2%대에 대한 진입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뭐가 돼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오늘 저녁에 이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 이런 것만 안 나오면 돼요. 예상치대로 나왔다라든지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적어도 3월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인 증시가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신호탄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한다? 이 CPI 지수 발표와 함께 앞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금리 인하와 함께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의 수혜주들, 그런 관련 대장주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어제장 요즘 보면 알겠지만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받는 애들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자꾸 신고가를 가는데 꼭 CPI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할 때마다 뭐 금리 인하와 또 기대감이 멀어지면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생각에 주가 하락으로 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에 최근에도 뭐 했습니까? AI 랠리로서 이 엔비디아가 끌고 갔지만 요 몇 거래일 동안은 이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그래도 반도체주들이 좀 움직임은 도와줬어요. 다만 이제 세계적인 이 뉴욕 증시라든지 우리 S&P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I 랠리가 어느 정도 좀 숨고르는 구간대에 나와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CPI 지수가 진짜로 만약에 이 예상치 하회 아니면 그 예상치대로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엔비디아의 상승은 더 크게 가파른 상승을 이어갈 확률이 저는 크다 생각해요. 왜? 이 아무래도 CPI 지수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어느 정도 숨고 올랐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 AI 랠리를 어디까지 더 갈 것인가 봤을 때 어디까지 더 간다? AI 반도체 시장이 뭐한다? 10배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시장 규모가 앞으로 10배는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시장에 대한 AI 랠리에 대한 미친 성장성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지금 우리가 AI 관련 수혜주 모멘텀의 저가 종목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 시장 규모가 10배 성장하는 데 있어서에 따른 반사이익의 수혜를 우리가 크게 노릴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본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이 CPI 지수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그 기대가 생겼는데 여기 이제 엔비디아 달려준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뭐 행사가 있어요? 역대 최대 규모의 AI 개발자 컨퍼런스 관련되어 있는 이 행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러다 보니 사실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목표가 이런 GTC 2024를 개최함과 동시에 여기서 또 엔비디아의 성장성이 확신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젠 어느 정도 정점이 아니라 확신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GTC와 함께 엔비디아가 더 목표가를 상향해서 더 크게 올라갈 반사익은 충분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당장은 이제 CPI 지수 발표 이후에는 GTC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GTC 발표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것인가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지금 HBM을 봐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B110 발표 예상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HBM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지금 주어 나가자 하기에는 제가 이미 바닥에서 소개시켜드렸던 것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제 오르지 않은 종목들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가 이번 GTC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 말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그럼 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 뭐가 또 성장할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다시피 뭐한다 이번 GTC 2024의 특징은 뭐다? 엔비디아가 꾸준히 다루고 있는 자율주행을 시작으로서 헬스케어, 사이버 보안 등 일정한 다수 개발한 참여하는 이런 것들 다수 배치했다라는 거는 이번 GTC에서는 다른 부분도 많이 다루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저는 좀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좀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어차피 GTC에서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런 자율주행이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엔비디아가 예전부터 꾸준히 다뤘던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HBM 이야기를 할 때 이 SK하이닉스의 HBM 같은 경우도 뭐한다 이제는 자율주행에도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역시나 GTC에서 같이 발표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매나 AI 반도체와 함께 성장하는 자율주행 시장 관련되는 모멘텀이 또 나와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고 싶고 특히나 이 GTC를 앞두고 지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하고 있다. 중국의 바이두 자율주행 책임자를 이제 엔비디아에 합류하는 등 이 자동차 사업 부분 이 자율주행 사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고요. 특히나 또 최근에는 뭐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자율주행 차량 관련되어 있는 이 사운드 하운드라는 기업에 엔비디아가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운드 하운드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이죠. 그러니까 음성 인식 기업이긴 하지만 이게 자율주행 인공지능에 있어서 자율주행 차량에 있어서 음성을 인식하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과거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얘가 자율주행 차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AI다 보니까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챗 GPT도 그렇고요. 생성형 AI도 그렇고요. 이런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이 GTC에서 이제 GTC에서 이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으로서도 그렇고 AI 생성형 AI 이런 부분으로서도 그렇고 음성인식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 부분들이 또 부각받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음성인식 관련되어 있는 부분 모멘텀 수혜주로 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사운드 하운드에 투자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는 게 좋겠지만 사운드 하운드 같은 경우는 늘 얘기했잖아요. 해외 주식하는 사람들이 제 방송 안 본다 했죠. 우리는 국내 주식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사운드 하운드를 사지 못하는 분들은 뭐 하시면 좋냐? 자, 우리는 미디어젠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과거 AI 사운드 여기다 이제 투자한다고 하면서 협업 관계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움직였던 사운드 하운드의 반사익을 가져갔던 종목이 미디어젠이라는 종목입니다. 주가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현재 만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건 과거 코로나의 급락이기 때문에 무시했을 때 이 만원대가 최저로 볼 수 있겠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지지 저항 돌파와 함께
강한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미디어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애플이 뭐 한다? 애플이 대규모 M&A를 예고하면서 거기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 참여가 부각하면서 관련 수혜주로도 좀 이제 이슈가 됐던 만큼 얼마든지 추가적인 상방 모멘텀 AI 관련되어 있는 이슈 수혜도 한번 반사익 눈여겨볼 수 있겠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타, 주 1회 단타도 같이 병행을 할 건데요. 자, 들어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자, 종목명 이렇게 알려드리고, 매수 가격 9,000원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매수 가격 잡아드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릴 거고요. 주에 1회 정도는 이렇게 무료로 단타까지 매매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의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